네, 안녕하십니까. 깡스 인사이드 강기훈입니다. 주말 동안 우크라이나 이슈 또다시 부각이 되긴 했는데, 사실 그건 거의 끝났다라는 부분은 변동이 없겠죠.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전면적인 전쟁으로 가지 않는다면 결국 국지전밖에 일어날 수 없다, 이 부분은 동일한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증시가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경계감도 나타났다. 이 부분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회담을 이제 이번 주 24일 이제 원래 하기로 했었고,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장 초반에 미 선물이 하락을 보이던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 간의 회담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외교적인 부분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타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은 아직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을 할 만큼 다 했고, 추가적인 악재가 더 나올 거리가 없다가 되면은 결국 이 부분은 당분간 시장에서 영향 크게 미치는 변동성 요인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어가는 상수 정도로 생각해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현재 증시를 보게 되면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장 초반에 하락이 좀 있긴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다 회복을 해서 소폭의 약과 약세 정도 나타난다 되고요. 그다음 선물 역시도 중요 라인대를 다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사실 여기서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냐면 환율적인 부분이죠. 지금 환율을 보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가 부각이 되든 어쩌든 간에 시장에서 환율이 위로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온다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결국은 환율이 위가 안 나온다면 결국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원달러 환율이 1,194 원까지 내려온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되고요. 오늘 어차피 미증시 휴장이지만 미 선물 지수가 아침에 하락이 크던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0.5% 전후까지 올라왔다 부분이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 유입될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시장에서 오늘 강세 띄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얘기 드렸었는데, 이제 이란의 핵 협상 타결 부분,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묻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모멘텀 주느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에서 DL, ENC 이쪽이 가장 큰 수혜를 본다 되기도 하고, 그 외적인 해외 건설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란으로부터 이제 많은 정유 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입할 수 있는 순수화학 쪽 이쪽도 어느 정도 강세 띄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 같은 경우는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하락이 이어지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성장주 관련 쪽은 약세를 띠지만 그렇지 않은 제약 쪽이 강세 띈다는 부분,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해서가 이제 콘텐츠까지도 약간 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카지노가 오늘 강세를 띈다 되겠죠.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관련해서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것이 카지노였기 때문에 이쪽 역시도 강세 띈다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는 약세를 띈다 그러는데, 이 시총 상위 약세란 부분은 간단하죠. 지난주에 외국인과 기관이 거래소와 코스닥에 대해서 동반 매수를 보여줬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기관에서의 매수가 좀 더 강했었죠. 그리고 그 기관의 매수가 강했던 부분이 아침에는 베이스에서 약세를 좀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시총 최상위에 있는 IT라든지 자동차, 은행 같은 시총 상위가 약세에 뛰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시장에서 낮게는 출발했지만 결국 지금 중요한 라인대 다 회복을 했다 되겠죠. 그래서 선물 지수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미 5일선 쌍바닥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5일선 각 자체가 상승각입니다. 그 상태에서 21선도 역시 회복해온 모습을 다 보여줬다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865에서 874 포인트, 이 라인대 지지가 중요하다가 되는데, 이 라인대를 지지한 모습까지도 나타내 줬다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좀 하나씩 따져 볼까요? 시장에서 이제 아침에도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지금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발생되었다, 유럽이라든지 이쪽은 영향이 들어오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건 별로 크게 영향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는 여전히 밸류에 대한 부담이 높다 정도,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 거고, 지금 현재 신흥국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문제로부터 약간 자유로운 케이스죠. 오히려 이란의 핵 협상 타결이 오히려 수혜로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데, 주식계 펀드 자금을 보게 되면 이제 선진 증시 같은 경우는 11억 불 정도 유출이 되었지만, 그 유출도 대부분이 미국보다는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유출이 되었다 됩니다. 다만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유입 규모가 커진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신흥국의 유입 규모가 커진다는 부분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이 들어온다. 이렇게 된 케이스인데 이 규모가 계속해서 들어온다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서 차별화가 될 가능성도 높다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시 강세보에서 수혜를 받았었던 그 외적인 아시아 국가들이 수혜를 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이제는 매수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탄탄해진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이미 계속해서 시장에서 반영되었던 이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호재성 재료가 들어온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인식을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차트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시장에서 밑으로 추가적인 하락이라는 부분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을 알고 가셔야 되는데 오늘도 시장에서 저점을 만든 자리 때는 결국 360에서 362.5 포인트 이 라인대에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라인대가 이제 다음 달 이제 3월 중순이 되게 되면은 선물 옵션 동시에 만기했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미 풋 매도가 원체 크게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전보다는 아침보다는 많이 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풋에 대한 매도 규모가 거의 현재 위치대에서 400억 이상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뜨려서 외국인들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거의 없다 되겠죠. 반대로 이제 밑쪽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본다는 관점 동일하다 되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지금 현재 밑으로 세게 떨어진다, 세게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거의 개인들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환율이란 부분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환율이 현재는 1194원에서 등락을 보인다 되죠. 그러니까 2월 달 들어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때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이 불가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환율이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신흥국으로의 작은 유입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되겠죠. 그럼 환율이란 부분은 결국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떨어진다 되면은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라는 부분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선물 지수 잠깐 보게 되면 선물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죠. 선물에서는 이제 시장에서 쌍바닥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쌍바닥을 만들 때 여기 녹색 선이 5일선인데 5일선의 저점 자리대를 오지 않았었고요. 선물 지수에서는. 그다음에 5일선의 저점이 다시금 여기서 만들어졌죠. 근데 현재는 5일선의 각 자체가 상승각으로 살짝 바뀌어 있는 그림이 만들어져 있다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파란색 선이 21선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1선 자리 돌파하고 나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계속 지지를 받아줬었고 오늘 아침에 낮게 출발했다가 회복해서 지지를 받아준다 되겠죠. 그럼 현재 선물 쪽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겠죠. 추세를 넘어가고 지지를 받아주고 위로 가는 그림은 변동이 없다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뭐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이 있다 어떤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이 잘 끝날지 나쁘게 끝날지라는 부분은 거의 중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빠질 것도 없고 갑자기 좋아질 것도 없고 그러니까 더 나빠질 게 없는 상태에서 좋아진다면 시장에서 호재로 인식을 할 거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가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라든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은 워낙에 싸니까 그리고 시장에서 저평가 받던 애들이 이제 모멘텀이 들어온다 했을 때는 추가적인 탄력이 강해진다 되는데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지난주까지가 리오프닝 관련해서 약간 시장에서 밸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약간 이슈 모멘트였다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저평가가 강한 쪽에서 강세가 뛰는 것이 건설과 순수화업 이런 쪽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확연하게 모멘텀을 받는다는 것이 원래 저평가했던 부분에서 이란에서의 핵협상 타결이라는 부분이 앞으로 실적이라든지 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이 모멘텀 받는다 되겠죠. 그럼 수급을 볼 때 수급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라는 부분은 얼마 나오지 않는 모습이고 선물 쪽에서는 매수를 다시금 키운다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베이시스 약세 띄면서 금융투자에서의 매도와 아침 연기금에서 매도가 같이 나왔지만 연기금은 지금 매수로 바뀌어 있고 금융투자의 매도 역시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럼 시장에서 현재 시총 상위가 약세를 보인다는 부분은 결국 프로그램 기관에서의 매도라던 부분인데 이 역시도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오히려 나갔던 물량이 다시금 유입되는 형태가 된다면은 지수의 반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쌍바닥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중요한 가격대를 살려주느냐 사실 그 부분이었는데 코스닥에서가 주의했던 가격은 이 864포인트와 874포인트 요 가격이 중요하다고 됐었죠.
그러니까 이 라인대를 지켜준다면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 따지기의 형태 그대로 간다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뭐 아직까지 성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저점이 나왔다라고는 쉽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이슈라든지 테마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모습 이어진다가 되는 것이고요. 시장에서 그 외적인 쪽에서는 반등이라든지 흐름 자체가 밑으로 떨어지기가 너무나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전히 심리적인 부분에서 약세를 띈다 되지만 조정 시에는 지금 매수해서 문제될 거가 없다라는 부분도 동일하겠죠. 어차피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이 이 저점 구간대에서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매수한 물량이 8조가 넘은 상태인데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자기네들의 매수 단가 이상으로 크게 수익을 난 케이스도 아닌 거고 최근 들어서 들어오는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앞전엔 프로그램 중심이었다면은 지금은 투신과 연기금이 슬슬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들 역시 현재 구간대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높다라고 들어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같은 방향을 서서히 보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더 이상 악재라기보다는 이제 반등 쪽에 무게가 많이 실려지는 그런 구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장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하게 더 볼 건 없을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365에서 366.5 자리도 다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제 여기까지만 안착해 준다면 21선 자리대에서의 안착 지지 테스트가 거의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미증시가 휴장이다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내일 이제 미증시가 이제 미선물이 또다시 움직이겠지만 미선물도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목요일과 금요일 워낙에 하락을 세게 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도 동일하고요. 그 변동성 자체가 추가적으로 새로운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완화되는 국면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국내 증시에 대한 추가 반등 가능성이 높다가 될 것이고 직전에 고가 역시도 한번 돌파를 했다가 내려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윗자리를 2번 이상 건드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들겼으니까 이제는 뚫어버리면 되는 구조 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5자 프로그램 매도가 추가적인 축소가 나온다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시총 상위 쪽에서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는 현재 위치를 뭐 안착해서 끝내도 괜찮고 넘어가서 내일 지지테스트 받아도 괜찮은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은 구간인데 변동도 이제 지난주가 엄청 컸던 거고 이번 주는 뭐 그렇게 크게 변동이 나타날 것도 없기 때문에 이번 주는 상승 쪽에 기대를 좀 가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오늘 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